봅시다. 그죠? N기출로 가고 3점 집중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푼 것들에 대해서 질문 먼저 받고 자, 실질적으로 14쪽 펴볼래? 14쪽? 별거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완전 요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고 나와 있는 내용들 읽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기억 못하고 뭐 머릿속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유심히 보시고 외워야 되는 것들은 다 외우라고. 13, 14, 15, 1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죠. 그지? 오케이. 한 장 더 앞으로 넘겨봐. 앞쪽으로 넘기면 이제 지수로그 파트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보면 5개년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배어 있는 걸 보면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 파트에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파트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3문제 나왔었고 3문제도 아니구나. 한 문제 정도 나왔고 삼각함수에서 하나, 그 다음 수열에서 3개 이렇게 보여줬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단원 자체가 총 6개 단원이라고 했어요. 6개 단원. 6개 단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수 자체가 주어지는 걸 보면 원래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보통은 다 3개 이상은 나와야 돼. 3개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3개 정도의 문제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이렇게 해놨어. 이게 파트별로 나눠놨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아무래도 비중 자체는 수열 쪽이 제일 크네요. 자, 17쪽 볼게요. 17쪽. 17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풀고 나면 채점들도 꼭 해. 채점을 해야지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다지 다 2점짜리 문제들이니까 괜찮죠? 자, 18쪽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여기서부터가 3점 기출들이고 3점 기출 라인들도 보면 쉽지 않은 문제들도 간혹 보입니다. 자, 7, 8, 9, 10 괜찮으세요? 7번. 7번에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우리 풀었던 것 같긴 한데 7번이야. 7번에 보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숫자 하나가 있는데 이 수에 n제곱근 중 n제곱근 중 음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n의 개수를 구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n이 2 이상 11 이하. 자, 그럼 어떤 게 가능하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n제곱근 중 음의 실수, 음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었어?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양수, 음수 판단이야. 얘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3하고 6이 나올 거야. 3하고 6. 0 되는 값 구하면 3하고 6이 나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n 값이니까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n의 값이 3부터 6 사이에서는 4, 5일 때는 양수야. 양수. 그리고 나머지는 음수 쪽에 있는 거지. 음수 쪽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n이
n이 홀수일 대로 나눌 거야. n이 짝수면 짝수 제곱근 중 음수가 존재해야 돼. 짝수 제곱근은요, 양수일 때만 따질 겁니다. 짝수 제곱근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를 위에 잡을 거라고.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쓸 거야.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여기서 얘기하는 음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어? 봐봐.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4하고 5밖에 없는데, 4하고 5밖에 없는데 짝수는 4밖에 없잖아. 요 4에 대한 요 값에 짝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두 가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음수인 값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건 n이 4일 때밖에 없어요. 2. 얘는 제곱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아. 6일 때는 0이니까 0밖에 없고, 그 다음에 8일 때는 음수니까, 이 그래프가 음수가 되니까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8, 10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없는 거지. 2, 4, 6, 8, 10에서 얘하고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얘는 0밖에 없고, 4일 때만 그나마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갖게 된다고. 저거 하나만. 홀수일 때는 2부터지. 그 다음에 3, 5, 7, 9, 11이라고 하는 이 5개 중에서, 이 중에서 음수에 대한 요놈은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이때만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음수가 된다고. 어떤 수를 5제곱해서 2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2의 5제곱근은 5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가 된다고. 알겠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제곱근이. 얘는 음수야. 근데 3일 때는 0이라서 안 되고, 3은 0이라서 안 되고, 5는 양수라서 안 되고, 그러면 7부터 7, 9, 11 요 세 가지 값만 가능한 거지. 7, 9, 11일 때만 음수야. 결국에는 요 세 개하고 여기서 구한 4하고 요 네 개만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15, 16, 31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답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이 네 개밖에 없는 거야. 네 개. 알겠어? (8, 9, 10) 나머지 괜찮아? 8, 9, 10? 10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고, 그지? 11, 12, 13, 14 괜찮아? 질문 20쪽 15, 16, 17, 18 질문. 여기도 15번 지난 시간에 풀었죠? 15번. 그 다음에 19, 20, 21, 22. 야, 실제로 18, 19, 20, 21번은 22번까지는 이거 2점짜리 문제죠. 얘가 3점을 배점받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응? 주관식이라서. 주관식에는 2점이 없으니까. 주관식이라서 3점인 거야. 23번까지 다 괜찮고. 자, 24, 25, 26, 27. 28, 29, 30, 31.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27번하고 30번, 26번, 26, 27, 30 뭔가 맥락이 같은 문제들이 보이죠? 그지? 예전에는 안 썼던 문제인데 2019년 그 육모 이후에 얘네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로그 계산하는 문제. 자,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여기까지였죠. 23초까지. 그지? 수원 다음 숙제는 다음 숙제는 60번까지로 하겠습니다. 60번. 알겠어? 60번까지 풀어. 자, 수투로 바로 넘어갈게요. 수투 파트로 바로 넘어가면 페이지 86. 수투는 정말 명확해요. 여기는 미분이 메인 단어냐? 수투의 메인 단어는 미분이야, 미분. 자, 여기 나와 있는 극한과 연속,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이제 간혹 보이니까 일단 계산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연속의 정의 이용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 86, 8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읽고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88쪽에는 2점 라인의 문제들이 보이고요. 실제로 2점 라인이라고 잡혀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어떨 땐 2점이었다가 어떨 땐 3점 되고 막 그러는 문제들이 5번 같은 경우에는 2점이었다 3점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2점 대수 결정하는 문제는 89쪽에 극한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극한의 계산 문제 88쪽이나 89쪽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88쪽은 2점이고 89쪽이 3점인 이유 역시 주관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단답형의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배점이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데 이렇게 주더라고. 90쪽도 아직은 극한 계산 문제, 91쪽에 17번까지는 다 극한 계산 문제입니다.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앞에 개수의 비. 이제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91쪽까지의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92쪽에 이제 18번부터죠. 18번부터 그래프 주고서 문제 푸는 거 계속 나오고 있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극한값 계산 문제들이야.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고 좌극한, 우극한 이용해서 저 뒤에 가면 연속 파트에서도 이렇게 그래프 주고 묻는 문제들 나와. 연속 파트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92, 93쪽 괜찮으십니까? 94에 29번까지가 그래프 문제들이네. 오케이. 자, 30, 31, 32, 33, 34, 35. 여기도 어떠세요?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합성함수의 극한값 관련된 문제들이 다 문제들이 오래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4, 2012, 2011 이 이후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얘네들은 합성함수에 대한 거 질문 묻지 않는 거야. 대부분 묻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괜찮으세요? 응? 32번 좋아요. 32번 볼게요. 자, 32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인수분해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 이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건데 봐봐 내가 여기다 넣을게. 그래서 넣으면 x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 분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0 얘가 4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구하라는 건 뭐야? 구하라는 건 0분의 F0 구하라는 거지. 맞아? 0분의 F0이 얼마가 돼야 4가 되겠어? 민규, 0분의 F0 얼마 돼야지 4 돼? 그래서 얘가 8이 답이 되는 거야. 구조를 이해하라고, 구조를. 구조를 이해하면 주어져 있는 문제가 x가 2로 가는 극한의 조건을 줬잖아. 그리고 질문은 뭐야? 0으로 가는 극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 문제의 의도는 치환이야. 문제의 의도는 치환. x 빼기 2를 t로 치환해서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질 때 x 대신에 t 플러스 2 t ft 얘가 4야.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t 플러스 1 2분의 1하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를 분리해서 얘가 4니까 누가 구했더니 2분의 1이네. 여기 나와 있는 얘는 8이 돼야 돼. 이런 의미로 이 문제를 낸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이 의미들 중에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하는 0으로 가는 극한이 0분의 F0이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걸 구해라. 근데 이 0분의 F0이 이 식 속에 들어가 있지. 0분의 F0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 여기서 0은 진짜 0이 아니잖아. 0에 가까워지는 상태지. 무한소분의 F 무한소야. 무한소. 0분의 F0.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0분의 F0을 이 조건식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느냐? 질문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무한소 네. 우리 하려면 분모에 있는 무한소는 분자에 있는 무한소는 분모의 무한소의 8배가 돼야죠. 그러면은 밑에는 이 k의 속도로 작아진다고 했을 때 분자는 8k의 속도로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면 f의 x-2는 8x, 얘가 x 빼기 2면 얘가 x 빼기 2면 얘는 8배의 x 빼기 2, 8x 빼기 16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8x 빼기 16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 맞아요. 무한소는 작아지는 거지 걔네들이 똑같은 크기는 아닌 거야. 크기 자체는 8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머지 괜찮아? 여기도 36번까지 숙제였지? 여기도 다음 숙제는 60번까지로 잡겠습니다. 60번. 102쪽에 60번. 30문제 내외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통 일주일에 2번 오는 거니까, 앞에서 30개, 뒤에 30개 풀면 60개씩 3번. 일주일에 한 180개씩 풀 수 있는 상태라고 봐요. 제발 밀리지 말고, 처음에 안 밀려야지 갈 수 있다. 처음에 밀리면 또 계속 밀린다. 사점 집중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점 집중 교재로 가서 사점 집중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요약해놨고 페이지 14쪽부터 보면 그 앞에 부분에서 14쪽부터 쭉 나와 있는 문제들 자체가 14, 15 노란색 페이지로 되어 있는 여기가 수원 전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페이지도 4페이지밖에 안 되네.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 번씩 읽어봐. 끝날 때마다. 머릿속에 전체 줄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전체 줄거리가 있어야 뭐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트도 보니까 뒤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82쪽, 83, 84, 85쪽에 이 양쪽에 있는 앞에 수원 부분하고 수토 부분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날 그런 때는 한 번씩 쭉 정독하세요. 쭉 맨 앞에서부터 정독하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내가 뭘 공부했는지
그 내용들을 자꾸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된다고. 자, 18쪽이에요. 18쪽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특성상, 문제의 난이도상, 이 문제들을 풀다 보면 많이 풀 수는 없어요. 많이 풀 수는 없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시도해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 드릴 거고, 다음번에 뭐 이제 뭐 어떤 특별한 내가 특정 주제를 갖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문제를 좀 골라서 같이 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지수보고 파트하고 저 뒤에서 함수의 극한 파트 문제들을 간단하게 같이 보자고. 18쪽에 1번 문제 보시겠습니까? 18쪽에 1번 문제. 이거 물어봤어? 나 물어봤는데. 그치. 여기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접했었어요. 1번 문제. 처음 보는 게 아닌데. 그치? 봤었지? 봤잖아, 너도. 처음 본다고? 뭐였죠? 어? 너 다시 복귀해서 내가 처음에 좀 프린트에 있었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함수 fx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2일 때 상수 k의 값은 얼마냐? 루트 3의 fn제곱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더한 값의 값이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이다. 작년 거죠. 작년 9월 평가원 11번 문제입니다. 9월 시험을 약간 어렵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원래 10월 11번 정도 되면 풀 수 있는 사전이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뭐지? 이렇게 좀 생소한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약간은 까다롭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fx가 루트 3의 fn제곱을 이게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놈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값이야. 그리고 그 값들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응?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또는 3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주어져 있는 값이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 그래서 4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에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실수인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 거야. 3의 2분의 1 fn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 4제곱하면 그럼 얼마 나온다는 뜻이야? 얘를 4제곱하면 이거에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이니까 내 제곱근 중에 얘가 3이 있다는 얘기지. 3의 8분의 1 fn이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fn이라는 값이 8이어야 겠구나 라는 판단이 돼야죠. 알겠니? 얘가 8이 돼야
여기가 4가 되면서 3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대답을 하라고. 알겠어? FN이 8인 건 알겠냐고. F라는 이 기호를 쓰고 있는 건 문제에서 얘밖에 없잖아. N을 집어넣어서 FN은 마이너스 N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 이게 될 거고, 얘하고 K 이 8이라는 값이 만나는 Y는 FN이라는 이 함수와 Y는 8이라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N이 되는 거잖아. N. 그렇잖아. 근데 그 N이 두 개래. 두 개 되려면 두 개 만나야지. 더 위로 올라가면 없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대칭축이 여기가 N이 2일 때지. 여기서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이 두 개가 되는 그 값이 요거의 근이 되는 거야. 요걸 만족하는 n이라고 하는 값이 이 교점에 n의 값을 구하면 된다고. 근데 그 n이 두 개래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자연수 n이 두 개야. 그럼 결정됐잖아. 여기는 얼마? 응? 무조건 1밖에 없어요.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이쪽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는 3일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2가 돼. 여기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해한가? 어디서부터?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부터요. 자, 이놈의 의미는 y는 fn이라는 함수와 y는 8이라는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이게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근데 이 fn이라는 함수가 이거라고. 꼭지점이 2,k이고, 그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 y는 8이라고 하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일 거 아니야. 요놈과 요놈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야. 그게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더 올라가면 접하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기 만약에 y는 8이 여기 있었으면 없고 해가 없고, y는 8이 여기 있었으면 한 개밖에 없고, y가 8이 여기쯤에 있으면 이제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자연수여야 한대. 자연수 n이 두 개.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요 대칭축의 위치가 2. 꼭지점의 x좌표가 2야. 여기가 2야, 2. 요 2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값이 자연수인 값 두 개가 존재해야 돼. 2보다 작은 쪽은 요 값 자체가 1밖에 없어요. 자연수는. 그럼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얘가 한 5쯤 돼요. 그러면 실제로 8이 지나갔을 때 요 만나는 점이 2하고 8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하필이면 이게 딱 2네.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연수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3에서 딱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요놈의 답이 n은 1과 n은 3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fn이라는 2차 함수의 특성상 이것밖에 답이 안 돼.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답이 여러 개니까. 답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이렇게 딱 나와야지.
뭐 이렇게 해놓고선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오케이? 다 됐어 그러면? 그러면 얘가 결정됐잖아. 요 점의 좌표는 1,8일 거고 요 점의 좌표는 3,8이라고 하는 게 확정됐지? 그치?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저 함수는 1,8 또는 3,8을 지나고 있어. 근데 어떤 걸 대입해도 2차 함수랑 똑같아. 결과는 내가 3을 이용할까? 이거여야 되므로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8. 따라서 k는 9라는 값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알겠니? 네. 저희 대칭이라서 맞아. 이쪽의 경우도 똑같아야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1 차이 나와서 3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뭐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 y는 k라는 직선이 지나가서 fx하고 k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의 목적은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의 의미야. 그래프하고 연결했을 때.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여기에 y는 8이라는 직선이 지나갔을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자연수 값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그거잖아. 자연수 두 개를 갖는데 근데 하필이면 여기 가운데서 쭉 지나가는 요 놈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딱 2가 대칭축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자연수는 1하고 3밖에 불가능한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찾아서 1,8, 3,8 대입하면 k가 바로 구할 수 있죠. 정도라면 이런 거 쓰지도 안 하고 막 쳐다보고 있다가 얘를 찾아야 돼. FAD 8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야 돼. 여기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이 점의 좌표 하나를 찾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완성이 됐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수능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고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가 0은 0이라고 하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여기까지 뭐 다 읽었어요. 음의 정수이다. 민규야, 이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네? 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응? 이걸 풀어서 다 0이 되는 값. x의 n제곱이 64 이거나 또는 fx가 0이 되면 되지. 맞아? 대답을 하라고. 맞냐고. 예. 맞지? 여기까지 맞지? 자, 이거를 다시 읽어줄까? 이걸 읽어주면 64에 n제곱 근이 x인 거야. 어? 64에 n제곱 근이 x라고. 알겠냐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좋아.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써있잖아. fx 뭐라고? 참. 2차 함수라고 돼 있지. 그지? 이거 2차 함수 풀면 어떻게 돼? 2차 방정식 풀면 근 두 개 나올 수 있지. 네. 그지? 한 개거나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두 개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거 2차 방정식이야. 자, 개념이야 개념. 2차 방정식 얘는 n 제곱근. 얘네들은 이 안에서 나오는 답이 두 개래. 답이 두 개래.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개가 중근이래. 중근. 무슨 얘기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라는 중근과 x는 베타라는 중근이 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자, 여기서 그럼 생각해야지. 여기서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그러려면 n은 짝수여야 돼. n은 짝수여야 돼. n이 짝수여야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n이 홀수면 여기서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있어요. 짝수 제곱근은 양수니까 두 개가 있겠지. 실수인 값 두 개. 따라서 여기서 n은 짝수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됐지? 끝났어 이제. 이거 원래 킬러죠. 킬러 21번. 원래 22문제인데 끝에서 두 번째. 뭐 어떻게 보면 중킬러고. 우리는 이제 답을 구합니다. 여기에 짝수 제곱근을 찾을 거예요. 짝수 제곱근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64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x 빼기 n 제곱근 64와 더하기 x 빼기 n 제곱근 64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맨 앞에 1로 놓고 하면 되겠지. 맞니? 필요한 조건이에요. 어떤 필요한 조건? 최고차 개수 1이랑. 써있어. 네, 필요하지. 없으면 여기다 A라고 써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 n만 구하면 돼요.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좌변이 fx인 거야. fx.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 써 있는 조건입니다.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 fx의 식의 모양이 x제곱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인데 요놈의 최소값은 여기까지잖아. 요거잖아. 그지? 좀 예쁘게 정리할게요. 64, 2의 6제곱, 2의 12제곱, 2의 n분의 12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죠? 얘가 음의 정수가 돼야 됩니다. 됐어?
마이너스 띄고 우리 생각하기 편하게 n분의 12승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어차피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의 정수 되겠죠. n은 뭐가 가능해? n이 가능한 값들 1, 2, 3, 4, 6, 12.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음의 정수가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마무리. n이 짝수여야 되니까 버리세요. 2, 4, 6, 12 10, 24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풀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응? 그렇지 않겠어? 같이 고민하고 풀어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잘 정돈을 한번 해보세요. 응? 정돈을 한번 해봐. 지금 보지만 말고. 한번 볼까요? 3번. 지수를 분수로 바꿔줄까? 3의 몇 제곱이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어? 6분의 5. 좋아. 3의 6분의 5제곱이라고 하는 요 수에 n 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얘가 어떤 자연수에 n제곱근이 돼야 돼요. 얘를 n제곱하면 자연수가 돼야 돼요. 문제에 이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세제곱근 3의 5제곱의 2분의 1승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이 수를 n제곱하면 그 어떤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이 얘기잖아. 3의 6분의 5n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수가 자연수여야 합니다. n은 6의 배수여야 합니다. 이 문제의 풀이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6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5번, 6번은 숙제입니다. 4번 안 푸셔도 되고 5번, 6번은 숙제. 자, 20쪽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활용에 관한 문제가 3점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4점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나는 그 3점과 4점을 왜 어떻게 구분했는지 참 궁금해요. 기분대로 가는 것 같아.
다 3점을 주든 다 4점을 주든 똑같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7번, 8번 풀어볼 텐데 둘 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칠 번 봤어? 생각보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주어진 관계식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관계식을 보면 W가 2분의 W0 10의 AT승 1 더하기 10의 AT승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치? 첫 번째 5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의 초기자산 V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가 됐네요. 초기자산이 V0야, 아니 W0야. 응? W0. T가 15일 때 W라는 값이 초기자산의 3배, 3W0가 된다는 뜻이야. 얘를 그대로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W 대신에 3W0 2분의 W0 그 다음에 10에 15A 1 더하기 10에 15A 이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T가 W0를 투자하고 T가 30이 됐을 때 W가 얼마냐? 이걸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이 W가 초기 자산의 몇 배가 되느냐? 대입해야지. 우린 W를 구할 거고 2분의 W0 그 다음에 10에 30 A가 될 거고 1 더하기 10에 30A승 이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W0의 몇 배가 되는지를 찾을 거야.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값은 이 값이 얼마냐라는 걸 찾는 게 할 일이야. 제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 알겠어? 이 위에서 찾을 거야. 어떻게? W0를 양변에서 나누고 2를 곱하면 10에 15A 1 더하기 10에 15A 얘가 6이라는 걸 알게 돼. 이게 6이야? 6. 오케이? 자, 잘 생각해봐. 얘하고 얘는 얼마큼 차이나? 이 둘의 차이. 10에 15A에 10에 15A에 1도 있잖아. 1 차이 나지? 곱해서 6 되는 게 뭐 있어? 2지 2. 2 곱하기 3 하면 6 될 거 아니야. 10의 15A승은 2라고. 알겠니? 얘를 제곱한 거야. 아? 이 값은 4가 되겠지. 얘도 4가 되지? 4, 5, 20.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20, 10. W0. 초기 자산의 10배 되는 거야, 10배. 알아들어? 보기가 다 자연수잖아. 답이 자연수겠지. 생각해. 쟤하고 쟤 곱해서 6 되는 게 2하고 3밖에 더 있냐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서 풀어야지. 10에 15A를 T라고 두고 1 플러스 T 6 T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3 얘는 될 수 없고 T가 2다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저 정도는 때려 찍어도 제가 2라는 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도 풀어보셨습니까? 8번. 실생활 문제는 실생활이기 때문에 100점이 높은 거야. 문제는 절대로 안 와요. V2는 V1 곱하기 H1분의 H2. 어삼시사 풀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푸는 문제들 중에서 지수 파트에서 이런 거 나왔었다고. 2 빼기 K분의 2승. H2가 더 크답니다. A지역에서 A지역. 지면으로부터 12와 36m에서 그 A지역에서는 H1이 12고 H2가 36인 거야. H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풍속이 2하고 8이야. V1이 2, V2가 8. B지역에서는 H1이 10, H2가 90. 일 때 풍속이 A와 B래. V1이 A, V2가 B. A분의 B의 값을 구하래. 얘부터 대입할까? B지역부터 대입할게. B는 A 곱하기 10분의 90 9에 2 빼기 K분의 2승 요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분의 B니까 A분의 B는 9에 2-K분의 2승 우리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앞에서 준 조건이 이제 써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얘네들 대입할 거니까. 8. A 거 대입하는 거야, A 거. 8, 2. 이것분의 요거 하면 3 되지. 2 빼기 K의 2. 3에 2 빼기 K의 분의 2승은 4. 얘는 16되겠지.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응? 맞아? 봐봐. 얼마나 쉽니. 근데 4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점, 3점 다 합치면 48점이야. 이거 하나 맞추면 이제 50점대 넘어가는 거야. 하자고. 맞춰야지. 네? 이해하세요? 지수 부분의 문제는 한 이 정도 보고 이제 로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로그 파트의 문제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최근 기출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네 문제가 전부 다 최근 기출로 보이고요. 이제 9, 10, 11, 12번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자 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4 곱하기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n에다가 1부터 다 대입하잖아? 그러면 분모가 무조건 더 커요. 무조건 더 큰 거야 얘는. 그치? 자 로그 값 정리하시고 얘가 정수가 되려면 지수가 분모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64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돼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 생각. 알았어? 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9번하고) 10번 두 개만 먼저 봐. 9번, 10번 두 개만.
배치된 문항의 번호가 21번 라인입니다. 그죠? 공통 과목이 22번까지인데 주관식 끝에서 두 번째 거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치를 했겠지. 64가 2의 6승이니까 3분의 2에 로그 2에 4n 더하기 16 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 값은 3의 배수여야 되지. 그지? 그래야지 제가 정수가 될 거니까. 맞아? 주어져 있는 값을 잘 살펴보시면 로그 2에 4n 더하기 16분의 3 얘가 이제 3의 배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라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되고 정도 할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4n 더하기 16분의 3이 2의 3k승 2의 3k승이 되겠지. 8의 k승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맞아?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n이라는 값은 자연수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n은 자연수니까 주어진 값은 0보다는 크고 4n 플러스 16분의 3은 1보다는 작은 값이야. 나는 여기 k 자리에다가 k가 0도 될 수 있나? 0? k가 0이 되면 1이니까 안 되겠구나. k가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합니다. 응? k가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한 거야. 이게 0하고 1 사이니까 이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되려면 지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가 들어가야 돼. 8분의 1,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k가 마이너스 1이야. 풀어볼까? 4n 플러스 6분의 3이 8분의 1이 돼야 돼. 4n 플러스 6이 24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안 되네. 그치? 네. 저 16. 여기 16. 오케이. 16. 그럼 n이 얼마인데 여기서는? n이 2. 맞아? 맞냐고? n이 2가 되면 8분의 1 되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4n 더하기 16분의 3이 이번엔 64분의 1이 돼야 돼. 64분의 1. 4n 플러스 16은 192랑 같아야 됩니다. 이게 16 넘어가면 176. 따라서 이때는 n이 44가 되겠다. 그지? 또 k가 마이너스 3이에요. 4n 플러스 16분의 3이 512분의 1이어야 되니까 4n 플러스 16은 1536과 같아야 되고 얘 넘겨서 16 빼면 1520 n은 380이 가능하죠. 맞아?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4n 더하기 16분의 3이 8, 8에 8, 5, 40 8일은 8, 8이 16 4n 플러스 16이 12,270, 88 이건 안 되겠네. 응? 1000 넘어가지? 1000 넘어가. 따라서 이제 끝났죠? 2, 44, 380 이것도 역시 다 더하는 거지? 426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42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풀만한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잖아. 이 정도의 풀이면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응? 최초의 접근이 절대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뭐 좀 식을 정리해서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만 잡으면 이 다음부터는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니까 수학에서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오케이, 이해하세요? 네. 저 왜 0부터 1 사이에 있어요? n이 자연수가 되면 일단 이건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되지. 그래 n이 자연수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0분의 3.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계속 커요. 분모에 있는 값이 3보다 더 큰 값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요놈에 대한 판단을 한 이유는 내가 K에다 넣어야 되는 값이 어디서부터 대입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야. K를 내가 1, 2, 3, 4를 넣어야 되는지 0을 넣어야 되는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지 이 3의 배수라는 값이 이쪽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 값의 범위를 고민한 거야. 실제로 여기서 K에다 이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음수가 되는 경우들을 찾은 거야.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들을. 오케이. 됐어?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노가다 문제입니다. 두상수 A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로그 2의 A, B, 로그 2의 B를 지나는 직선의 Y 절편과 A, 로그 4의 A, B, 로그 4의 B를 지나는 직선의 Y 절편이 같다. 함수 fx와 fx에 대해서 f1이 40이 된다라고 할 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접근 방법 자체를 그냥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들의 y절편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y절편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인 거야. 알겠어? y절편을 구해야 돼. 얘네들이 지금 뭐 배치를 이쪽에다 해놨는데 이거를 로그 함수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로그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로그 함수가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x하고 또 하나는 y는 로그 4의 x가 있어. 여기 위에 1보다 큰 쪽에서 a하고 b라는 값을 잡아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거야. 연결한 이 직선의 y절편과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요 놈의 y절편이 일치한대. 이 두 점을 지나는 A와 B라고 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로그 4의 x 위에 있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y절편이 일치한다. 이렇게 준 거야 지금.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풀면 무조건 맞춰야 돼. A, 로그 2의 A와 B, 로그 2의 B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y절편을 구하시고 마찬가지로 A, 로그 4의 A와 B, 로그 4의 B라고 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각각 구해서 y절편을 만드세요. 그리고 y절편이 서로 같다라고 잡은 식 하나와 문제의 두 번째 주어진 조건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이 fx가 a의 bx승 b의 ax승이 f1을 대입하면 4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a의 b승 b의 a승 얘가 4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얘하고 여기서 y절편이 같다라고 하는 식 하나하고 둘이 연립하면 a와 b의 값을 결정할 수 있고 뭐 a와 b를 굳이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f2의 값 a의 2b b의 2a 요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무식하게 갑니다. 대충 찍어보면 어떻게 돼? 응? 둘이 더해서 16 뭐 있을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2의 4제곱 2의 4승 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찍어봐. 없어? 6제곱 어? 6제곱 6제곱하고 2의 6승? 아 40 훨씬 넘어가는데? 그러네. 딱 찍어서 나오면 좋은데. 40 16, 24 9하고 31 안되네. 4하고 36 4하고 36? 4하고 36은 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안돼? 얘가 6의 제곱이야. 2의 6승? 안되네. 다 해야 되네. 이거 어쩔 수 없네. 찍을 수가 없게끔 해놨어. 나쁜 놈들. 해보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보면 되지 뭐. 하나씩 구해다. 무식하게. A의 로그 2의 A와 B의 로그 2의 B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지. 이게 기울기야. Y
마이너스 로그 2의 a b 빼기 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x 마이너스 a 이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거 a, 로그 4의 a 요거하고 b, 로그 4의 b y 마이너스 로그 4의 a b 빼기 a분의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x 마이너스 a y 절편은 x가 0이어야 되지 x가 0 대입합니다 이거 제가 넘겨주면 따라서 b 빼기 a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의 a와 얘를 갖고 똑같이 구하면 되죠?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4의 a 두 직선의 y절편이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조건식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된 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정리를 합시다. 얘네들을 로그 4로 맞출까? 로그 4? 로그 4로 맞출게. 응? 그러면 여기가 로그 4로 맞추면 4의 b의 제곱 4의 a 제곱 4의 a 제곱으로 다 맞출게요. 분자를 2로 묶어버리면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이렇게 맞추고 로그의 로그 4의 a b 빼기 a의 마이너스 a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a 얘가 우변 얘는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로그 4의 a는 b 빼기 a의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얘가 넘어가서 하나 빼줬으니까 로그 4의 a만 남았고 또 두 개 있는 거에서 얘 뺐으니까 저놈이 넘어오면 얘는 2a고 얘는 마이너스 a니까 a만 남아 b 빼기 a를 좌변에 곱하면 b 로그 4의 a 로그 4의 a 우변은 a 로그 4의 b a 로그 4의 a 그놈이 없어져요. b의 로그 4의 a와 a의 로그 4의 b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요놈하고 저놈 두 개지. 올려줄게 지수로.
B가 지수로 올라가고 A가 지수로 올라가면 따라서 A의 B승과 B의 A승은 같아요. 더해서 40이니까 20이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지? 20의 제곱 20의 제곱 그 최종적인 답은 800으로 나오게 된다. 알겠어? 봐봐. 그냥 긴 거지. 할 일이 많고 긴 거야. 그냥 계속 풀어나갔으면 문제 읽고 이거 별다른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없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거에서 y절편, 아래 거에서 y절편 갖다라고 두고 식을 정리해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fx에다가 1 대입하면 40이 돼요. a의 b승과 b의 a승이 40이니까 20, 20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도 20의 제곱, 20의 제곱 800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응? 내가 앉아서 풀어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뭔가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다. 알겠어? 사점을 일부러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고민을 조금 하면서 24쪽까지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지금처럼 시간을 주면서 갈 거야. 4점짜리 풀 때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점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필요하니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 풀어내야 됩니다.